안녕하세요. 해성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기가 팍팍 기술과정의 박혜빈나 선생님입니다. 1타시 수업은 모두 다 잘 들으셨나요? 영상의 질이 다소 낮아 이번엔 보완하고 보강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의 아주 넓은 아량과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은 소단원 1-1 사랑과 결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을 전제로 우리가 다 배웠다면 이번엔 결혼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그에 앞서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볼까요? 선생님이 두 가지 문제를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랑의 구성 요소는 친밀감, 열정, 헌신이다. OX 중에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5에 해당이 되었죠? 사랑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이번 문제는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친밀감과 헌신이 결합된 사랑의 유형으로 상대에게 아주 오래된 우정과 그와 관련된 책임을 느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우애적 사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습을 아주 잘 해서 풀어준 것 같은데 아주 대견합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하여 선생님이 동영상 자료를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집중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어제 나를 가슴 떨리게 했던 그 사람도, 내일 나를 외롭게 만들 그 사람도. 미안해, 내가 나쁜 놈. 아니야. 민씨 좋은 놈이야. 먼 훗날 내가 행복했었다 말할 그 사람도, 모두 그 사람, 그 한 사람. 미영,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얼마나 더 사랑해야 사랑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게. 네, 여러분들 모두 동영상 잘 보았나요? 내용이 그 연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질문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결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부부 모두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건 역시 행복한 결혼이 되겠죠. 자,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부부가 함께 해결하고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가 제가 있는 이곳까지 아주 잘 들리는데요. 그럼 우리 함께 결혼의 이해를 위해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합시다. 결혼의 의미와 그 의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1쪽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은 밑줄을 그으면서 볼게요. 자, 결혼이란 성숙한 남녀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 사회적 절차를 밟아 부부가 되는 제도를 말한다 입니다. 자, 여기서 법적이란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바탕으로 한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거와 같이 사실혼 관계도 있지만 이런 법적 효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적, 사회적 절차를 밟은 이 결혼의 제도를 실행을 하여야겠죠. 자, 이러한 결혼은 두 사람이 결혼과 동시에 자신이 태어난 출생 가족을 떠나서 생성 가족을 만드는 제2의 인생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족의 종류는 크게 출생 가족과 생성 가족으로 나뉘게 됩니다. 출생 가족이란
자신이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성장해온 가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생성가족이란 자신이 결혼을 하여 새롭게 형성하여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출생, 생성, 이 가족의 명칭을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는 결혼의 의의인데요. 자, 이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서로 친밀감을 나누고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개인적 의의와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적 의의를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먼저 화면에 나와 있듯이 개인적 의의를 살펴볼게요. 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랑의 실현, 인격적인 성숙,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 경제적 안정, 그리고 합법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자녀 출산과 양육의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 외에 사회적 역할 가치를 획득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사회적 의의인데요. 이 사회적 의의란 사회 구성원의 충원으로서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더불어 사회적인 성윤리를 확립할 수 있으며 이런 가치 계승에도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성적 요구를 충족하기를 기대하는데요. 결혼의 기대와 동기는 각 개인에 따라 아주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결혼의 동기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바람직한 동기에는 여러분들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동반자로서 애정과 친밀감을 공유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춤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람직하지 않는 결혼의 동기로도 우리 책과 화면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부모의 강요나 또는 사회의 강요 등이 있겠죠. 그 외에 사랑의 실패에 대한 반발, 현실 도피, 부명예 지위 등 상승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순간적인 열정으로만 결혼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직한 결혼의 동기를 가지고 만나야 하고 그 만남을 통해 결혼과 그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바람직한 동기를 가슴속에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결혼은 책임과 의무에 따른 현실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두 남녀가 개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또한 중요한 법률적으로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2쪽에 해당하는 이 법률적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중혼이라는 건 결혼을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하는 결혼을 의미하는데 그런 중복이 아니어야 합니다. 네 번째, 8촌 이내 혈족 간의 근친혼이 아니어야 한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촌, 혈족 이런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방금 전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법률론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혼인신고를 꼭 해야만 법률적인 결혼으로서 충족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인적 조건인데요. 자, 네 가지가 크게 나와 있죠. 보도록 할게요. 신체적 성숙. 자, 이것은 신체가 건강해야만 우리가 좀 더 출산과 양육을 했을 때 신체적으로 성숙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적 성숙은 수용적 태도와 책임감, 그리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적 성숙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행동을 갖추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제적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성숙도 필요하게 됩니다. 네, 앞서 우리가 동기유발 동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했던 질문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행복한 결혼이란 여러 의미가 등장하는데요. 밑줄 그어볼까요? 부부 모두가 결혼 생활에서 자아 완성을 실현하며 즐겁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상태를 행복한 결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행복한 결혼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다양한 갈등 상황에 접목하게 되고 이를 서로 예방하고 해결하면서 상호 보완하고 조화롭게 협력할 때 우리는 좀 더 이 행복한 결혼이 다가갈 수 있고 가치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행복한 결혼의 가치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3쪽에 보면 행복한 가치로 총 5가지가 등장하게 되죠. 먼저 첫 번째, 경제적 역할의 공유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외벌일 수도 있고 맞벌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자산의 공동 관리를 운영을 한다거나 공동 책임을 지는 것들이 해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성평등 의식과 역할인데요. 우리가 이 양성평등이라는 건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 외에 대학 가서도 성인이 돼서도 늘 따라다니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녀 양육이나 가족 부양 등에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그 외에 가사노동도 공동으로 분담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양성평등이 고루 갖추지 못한 부부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남성들이 주로 갖게 되는 컴플렉스로 대장부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이는 남성이 늘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의 존경을 항상 늘 받아야만 한다는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이것은 대체적으로 여성에게 나타나는 컴플렉스인데 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는 여성은 늘 수동적이고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컴플렉스를 양성평등 의식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겠죠. 세 번째로는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이 다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상대방을 경청하고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서 존중, 지지하는 긍정적인 표현을 늘 해야 하겠죠. 네 번째로는 정서적 심리적 유대입니다. 서로 사랑을 전제로 결혼을 꼬린하였기 때문에 늘 상호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그 외 신뢰나 친밀감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활동의 조화입니다. 부부 공동과 각자의 균형 있는 여가 생활 개발 및 참여를 유도하고 그 외 친인척, 친구 등 사회적 관계 및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과서 14쪽을 보게 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나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것만은 꼭 볼 것이다 하는 요인이 있나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네, 웅성웅성 여러분들의 많은 대답이 들리는데 외모나 몸매, 직업, 성격 등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들리는군요. 자, 선생님도 지금 결혼 생활 중인데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대화가 잘 통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격이었어요. 대부분 내적 요인에 해당이 하는데 현재 이 즐겁고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내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즐겁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외적 요인에는 학력, 지위, 외모, 직업, 직업과 관련된 수입, 가정 환경 등 보여지는 것들이 주되게 드러난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적 요인인데요. 이것은 사람 간의 어떠한 경험, 그리고 공유를 함으로써 알게 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만이 갖추고 있는 매력이나 그리고 성숙함, 가치관 등 이런 내면적인 측면을 내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나와 관련하여 동질적, 그러니까 유사한 요인을 갖는다거나 이질적, 다른 매력을 느낄 때에도 우리는 이 배우자 선택 시 복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요. 자, 그만큼 배우자 선택이 새로운 가족 형성의 출발점이자 행복한 가정 생활의 전제 조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고려하여 여러 요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 동질적 요인에는 가치관, 성격, 경제력 등이 유사한 점이 많을수록 좀 더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 쉽게 동화되며 적응할 수 있겠죠. 자, 그 반면에 이질적인 요인은 서로 특성이 다르지만 매력을 느끼고 내가 없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점에 우리가 더 호감이 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결혼 생활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네, 쉼없이 우리가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교과서 14쪽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학자 우두리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말했듯이 학자와 그 이론이 나와 있을 때 항상 중요한 표시를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우두리는 총 6가지 여가망을 거쳐서 배우자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그 이론을 펼쳤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걸 볼까요? 자, 첫 번째 여가망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작용이 쉬운 상대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 의아할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호감이나 매력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가깝게 사는 그런 근접한 거리가 가장 우선시 된다라는 게 여기 우두리가 주장한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리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가망을 거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가망이라는 게 뭐죠? 걸러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지리적. 자, 전주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전주 내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하기 때문에 서울 사람은 이렇게 여가망에서 걸러진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드디어 나오는 매력과 호감을 갖게 되는 상대를 선택하게 된다. 수많은 이성 중에 내가 매력을 느끼는 여러 이성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호감이 있는 그런 상대로 이제 걸러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여가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와 유사한 상대를 선택하게 되어 나의 학력과 또는 경제력 등을 살펴보면서 좀 더 나랑 유사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학력, 경제력, 유사한 상태. 자, 이렇게 또 걸러지면 5명에서 또 3명으로 이렇게 걸러질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여가망을 보면 자신의 가치관과 그리고 성격 등과 되게 비슷한 상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성격이 비슷하고 또는 가치관이 비슷한 그런 상대를 선택하게 되고 다섯 번째 여가망으로 진입하게 돼요. 자, 이 다섯 번째 여가망에서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대를 선택합니다. 즉, 상호 보완이 가능한 상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까지 거듭을 하셔야 돼요. 진출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결혼 준비 자세를 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애정은 기본이 되겠죠. 하지만 결혼 준비 상태가 고르지 못한다면 결혼까지의 골인이 되지 못하는 이런 총 6가지의 여가망 을 걸러서 최종적으로 한 분이 선택이 되어서 결혼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침내 결혼을 골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배우자 선택 시 정말 많은 신중에 거듭이 되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이 옆에 배우자 선택의 뭐 올바른 기준.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이 다 이게 총망라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집중하면서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2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숙한 남녀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 사회적 절차를 밟아 부부가 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결혼이었죠. 아주 잘 풀어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두리 학자의 여가망 이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빈칸에 해당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요. 자, 조금 전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상호작용이 쉬운 상대를 우리가 모든 대상 중에 이렇게 지리적 가까운 상호작용 쉬운 대상을 고른다고 했죠. 자, 다음이 바로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매력이 있고 호감이 가는 상대를 그 다음에 선택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학력, 경쟁력 등이 유사한 상대. 네 번째로는 나와 성격이 비슷하거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선택을 하고 다섯 번째는 상호 보완이 가능한 상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결혼 준비 상태가 가능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일련의 과정의 이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소단원 1-1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내용을 모두 배웠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집중을 하고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면은 우리가 함께 대면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우리 세성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을 얼른 만나보고 싶고 함께 수업하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아주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